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8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무려 18.4%나 성장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나사가 스페이스X사를 달 착륙 우주선 개발업체로 선정하였다는 마켓워치사 보도입니다. 오늘 단신 4건을 넣었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 백신 접종 및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프랑스 전체 포도원의 80%가 30년 내 최악의 서리 피해를 입음으로써 올해 포도 수확량이 25 내지 50% 감산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GM 자동차사와 LG화학이 23억 불을 합작 투자해서 제2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서 2023년에 완공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s economy grows by record 18.3% in the first quarter. CNN 보도 보시죠. 중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3%의 기록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강력한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징표죠. 이 18.3%의 성장률은 1992년 GDP 발표 이래 최고입니다. 작년 1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이너스 6.8%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도 포함된 거죠. 이에 따라 전분기, 작년 4, 4분기 대비로는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올해 연간 성장 전망을 보면요. 정부는 지난 2월 전인대에서 올해 6% 이상 성장하겠다고 발표하였죠.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우려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목표를 내세운 거죠. 한편 IMF가 열흘 전에 전망한 수치를 보면 중국 경제는 올해 8.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6%고요.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8 내지 9% 성장을 전망하네요. 국민소득 지출 항목별로 보면은 소매 판매가 34% 급증하였고요. 설비 투자도 26%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이 24% 증가했고요. 수출이 31%나 급증하였습니다. 수입은 더 많은 38% 급증하였는데요. 수입의 급증은 앞으로 소비 지출 호조를 보여주는 거죠. 경기 회복 주요 요인은 두말할 것 없이 경제 봉쇄 완화입니다. 중국은 2월 구정 이후에 여행 제한 등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제조업 투자가 많이 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인프라 투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 이후에 조금씩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요. 2015년에 7.0%,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6% 조금씩 하락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3% 성장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한 데 비해서 그래도 플러스 2.3% 성장을 했으니까 잘한 거죠. 중국은 작년 1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8% 역성장하였고요. 2분기에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3.2%. 3분기에는 더 나아진 4.9%. 4분기에 6.6% 성장하고 그리고 올해 1분기 드디어 18.3%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늘게 되는데요. 한국도 많은 혜택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일론 머스크 SpaceX wins 2.9 billion 달러 나사 문 랜딩 컨트랙트. 마켓 워치사 보시죠. 나사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스페이스 X사를 달 착륙 우주선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 규모가 29억 달러에 이릅니다. 나사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여성 우주인 한 명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계획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이래 50여 년 만에 다시 달 착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달 착륙선 개발 계획에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도 경쟁에 참여했는데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이긴 거죠. 최근 스페이스 X사가 나사 사업을 많이 수행한 것도 여기에 도움이 됐겠죠. 스페이스 X사는 작년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미국 우주인을 올려보내고 또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나사가 스페이스 셔틀 사업을 포기한 이후에는 그동안 쭉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서 ISS에 사람을 실어 보내고 물자를 보냈는데요. 작년에 스페이스 X사가 이를 해낸 거죠. 스페이스 X사는 또 나사의 게이트웨이 설치 사업도 수주했는데요. 게이트웨이 사업은 달 궤도선에 국제 우주 정거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스페이스 X사는 지난 2월에 저궤도 우주 비행 사업을 발표하였는데요. 4명의 탑승객을 실어 보낼 건데 이들은 민간인 최초 우주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4분기 이후에 발사될 예정이고요. 앨런 머스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어린이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여행 비용을 절약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겠다고 하는군요. 이 우주 여행에 벌써 한 명이 신청하였는데요. 자레드 아이삭맨입니다. 자레드 아이삭맨은 한 결제 회사의 창업자 겸 CEO인데요. 이 회사는 작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분은 세인트 주드 어린이 심장병원에 1억 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1억 불을 더 모금하는 걸 희망하고 있네요. 이분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니까 좀 존경스럽습니다. 이 우주 여행에 전 나사 우주 비행사 한 명도 동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비행은 수일간 저궤도 비행 후에 플로리다 해안에 수상 착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2017년에 나사 주축으로 국제적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 예산은 350억 달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요. 목표는 2024년 이내에 여성 한 명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 신의 딸로서 아폴로 신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사냥의 신, 동물의 신, 달의 신, 그리고 정순한 신으로 알려져 있죠. 1960년부터 시작한 아폴로 계획에 따라서 1969년 암스트롱 등 남성이 달에 착륙하고 돌아온 것과 비교하는 거죠. 남성 아폴로가 달에 갔다 왔으니 여성 아르테미스도 달에 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멋진 계획이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 보시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현재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3,950만 1,934명으로 전주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99만 2,193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공식 자료를 그냥 이용하겠습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7억 5,145만 2,536명으로 지난주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숫자에 포함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별 확진자 수 동향을 보면은 인도가 2위로 부상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 12위로 부상하고요. 전체 순위를 보면은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영국, 터키, 이탈리, 스페인,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 프랑스 전체 포도원의 80%가 극심한 서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0년 내 최악이라고 하고요. 우리말에 된설이 맞다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서리 피해로 인해서 올해 포도 수확량이 25 내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프랑스 와인 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많이 입었죠. 여기에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지금 또 서리 피해를 입고 있고요. 작년에 프랑스 와인 수출이 14% 감소하였습니다. 대미 수출은 18%까지 감소하고요. 전국적으로 서리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요. 롬밸리, 보르도, 부르군디, 샴페인 등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이죠. 포도 농가들이 촛불 켜기로 서리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역부족이라네요. 오른쪽 사진은 포도원에서 촛불로 서리를 녹이는 농민 모습입니다. 다른 농작물도 서리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농산물 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단신은 GM 자동차사가 LG화학과 합작해서 미국 내 제2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요일 늦게 나온 소식입니다. 총 23억 그룹 투자하게 되고요. 테네시주 스프링 힐 시티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기존에 GM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1,300명 고용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GM의 30개 전기차 모델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에 배터리를 넣게 되니까 LG화학으로서는 큰 힘이 되겠죠. 얼마 전 그 독일 폭스바겐이 LG화학 배터리를 그만 쓰고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충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터리 생산 능력은 1공장과 합산해서 70기가와트 시에 해당합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1기가와트에 해당되니까 대단한 규모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사가 자랑하는 기가팩토리, 네바다주에 있던 기가팩토리보다 2배로 큰 캐패시티라고 하는군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은 일본 파나소닉 회사와 합작한 것입니다. 생산하는 배터리의 이름은 울티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기존 배터리보다 히토류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압축 소형화했기 때문에 자동차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GM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더 크게 확대하겠죠. 네, 오늘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에 기업 실적이 이제 더 많아지고요. 현재까지 발표된 S&P 500 기업의 실적은 30.2%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2010년 3분기 이래 최고 실적이라고 하네요. 최근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죠. 한편 그동안 많이 올랐던 국채 수익률이 최근 하락 추세로 들어간 것도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기술주예요. 다음 주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경기 호전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우려도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지난 3월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스 요금은 9.1%까지 올랐네요. 경제지표로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목요일 발표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